자, 자, 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70페이지를 펴주세요. 70페이지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제 배우고 있었죠. 네, 교과서 폈나요? 이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4월 12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리 수학 수행평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보고 그리고 서술형 평가이기 때문에 답만 쓰는 것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이 나눠줬던 그 유인물을 잘 보고 그 단계에 맞춰서 잘 써야 점수가 부여가 되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의할 것은 이건 서술형 평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답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적인 절차 그리고 그 단계를 보기 때문에 그 단계에 다 그 선생님이 제시해 준 그 유인물 그 절차에 맞게끔 잘 제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제 다루고 있었고요. 이 두 놈 다 중3 때 나오는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었는데, 각각 따로 배웠지만, 결국은 이 두 개가 서로의 연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교점은 실근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그런 얘기들이고 수학적인 매우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교점,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는 그 어떤 두 도형의 교점과 실근,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 실근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이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교점은 실근과 똑같아요. 교점은 실근. 이렇게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어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렸냐면 꼭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한 이후에 그럼 꼭지점이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x 2죠. 2, 마이너스 1. 그래서 꼭지점은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x축, y축 이렇게 있고 꼭지점 2, 1이니까 대충 2 찍고 마이너스 1 찍어서 바로 요 점이 꼭지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x제곱의 개수가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해주면 x에다 0을 넣으면 y 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y축에 있는 값 0을 넣으면 3이니까요. 0,3을 지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그리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 이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던 건 아니, 어제 우리가 이제 탐구했던 건 바로 어떤 취지냐면 요 이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 바로 이 점들 있잖아요. 이 x축과의 교점이 과연 어떻게 생기겠느냐,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다뤘을 때 결국 x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y 값들이 다 0인 점들을 모아놓은 직선이니까요. y는 0과 똑같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 교점은 결국은 실근, 교점은 결국 요 두 함수의 실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차 함수와 요 y는 0과의 연립을 통해서 y는 0을 대입해주면 x제곱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실제로 풀어보면 자 이거 바로 나오나요? xx에 이렇게 나오니까 x 값은 1 또는 3이잖아요.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과 3이 바로 뭘 말하냐면 요 교점의 x 좌표들이라는 거죠.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과의 교점을 이차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제 또 했던 내용이 또 뭐였냐면 이차함수는 선대칭이죠. 선대칭. 그래서 x는 요 2를 기준으로 좌우가 선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잘 봅시다. 가운데가 2잖아요. 그럼 여기는 1이고 당연히 여기는 3일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이유가 생겨요? 그쵸. 선대칭이니까요. 여기와의 거리와 여기와의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잡아도 이런 식으로 잡아도 여기는 직각으로 만나겠고 여기와 여기 거리는 똑같겠죠. 왜냐면 대칭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기준 여기가 x는 2였는데 여기는 1이었으니까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한 칸 떨어져 있으면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차함수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또 세워나갈 수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면은 떠오르는 게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이 교점이라는 것은 실근이라고 했으니까요.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의 개수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다시요. 결국 교점은 실근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이 교점의 개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떤 걸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교점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은 실근의 개수고 실근의 개수. 그럼 실근의 개수.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2개냐, 1개냐, 0개냐를 뭘로 따져요? 그렇죠. 판별식이죠. 판별식.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결국은 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고 그런데 이 방정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쉽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교점의 개수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따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그냥 뻔한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한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때 그냥 편의상 a는 양수라고 합시다. 이때 a를 양수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x축이 있다고 치고, 첫 번째 2차 함수가요.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교점이 두 개. 자, 두 번째, x축을 그려주고, 이 이차함수를 y축으로 조금씩 평행이동 해봅시다. 이차함수를요 y축으로 위로 조금씩 올려볼게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계속 교점이 두 개여다가 어느 순간이 생겨요? 그렇죠. x축이랑 딱 한 점에서 만나는 바로 이런 이차함수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지금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죠. 교점이 한 개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통 그렇죠. 접한다라는 말을 쓰죠. 접한다.
접한 단어만 쓰고. 자, 세 번째.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제 이차함수의 이 얘를 y축으로 위로 조금만 더 위로 평행이동 시켜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접하는 순간부터 해서 살짝만 올려도 만나지 않겠죠. 즉 이렇게 붕 뜨게 되는 이렇게 만나지 않게 되는, 즉 교점이 연기가 되는 바로 이런 순간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는 딱 세 가지 케이스로밖에 분류가 안 될 텐데 x축과의 만남의 기준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 위로 올려서 교점이 딱 하나만 생기는 접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만 더 올려서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붕 뜨게 되는 교점이 연계가 되는 바로 이런 순간까지 생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실근의 케이스로 따지면, 자,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예요? 그쵸? 실근도 두 개고, 교점이 한 개라는 건 실근이 한 개고, 교점이 연 개라는 건 실근이 연 개. 즉, 이 말은 실근이 없다는 건 무슨 근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허근이죠, 허근. 네, 허근을 갖고 있는 케이스라는 소리겠죠. 그쵸? 자, 따라서 실근이 두 개라는 건 판별식으로 우리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의 큰 케이스고, 실근 현기라는 건 판별식이 0인 케이스고, 실근 연기라는 것은 당연히 허근이니까요. 0보다 작게 되는. 네,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교점의 개수들을 뭘 이용해서요? 그렇죠.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캐치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되게 여러분들 이제 놀라운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교점의 개수를 따질 때는 우리가 이런 판별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이차 함수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만이 교점이 몇 개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찾아라 라고 하면 무조건 이차함수를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만이 어, 교점의 개수를 따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런 걸 계산할 필요 없이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순수 대수적인 계산으로만 그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편리한 점도 있고, 또한 이런 그래프, 기하적인 관점들을 대수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수학의 이런 측면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네요. 네,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좀 더 부가해 주면, 1번, 2번, 3번 중에선 어떤 게 좀 더 여러분들을 머릿속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케이스가 좀 더 가치가 있는 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뭐 세 개 다 중요한 케이스지만 수학적으로는 좀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접하는, 바로 이제 2번 케이스인데, 이제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해 나가면서 왜 이런지를 아마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나눠보면, 왜 이제 접하는 케이스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접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1번, 3번이 바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접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살짝만 위로 올라가도 0보다, D가 0보다 작은 케이스고, 살짝만 아래로 떨어지면 교점이 두 개인 케이스고, 그쵸? 그래서 그 두 케이스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접하는, 바로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접하는 이런 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좀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 막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도 두 개 생기고 이렇게도 막 두 개 생기는 거 많고, 교점이 없는 거 이것도 교점 없고, 올리고 더 올려도 계속 교점 없잖아요. 하지만 접하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안 생겨요. 이렇게 얘 말고는 접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없죠.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접하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좀 연관성 있게 좀 이렇게 이어지면서 짜임새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 2번 71페이지에 문제 2번 있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2번이요. 네, 역시 다 했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2번은요, 이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x축이랑 교점 몇 개인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따지는 문제인데, 말했듯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y는 x제곱 더하기 2x-5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 판별식으로 전환해서 푸는 관점을 몰랐다면, 얘를 진짜로 정확하게 그려야만이 X축과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풀어보면 자, X축이라는 건 Y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이거를 0으로 넣으면 방정식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차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그렇죠.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x계수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 들어갑시다. 그러면 b' 이제 b' 찾는 거 익숙하죠? 1이잖아요. 1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1 플러스 5는 6이네요. 그쵸? 근데 판별식에서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이 말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고 그럼 그 말은 요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도 두 개.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방금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논리적인 그런 전개 흐름 과정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머릿속에서 이제 너무나 반복하고 반복해서 너무나 당연시 되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기계적으로 이제 딱딱 푸는 거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풀면 전혀 수학적인 발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요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따질 때 우리가 원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지만 그 관점을 이제 벗어나서 x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y가 0이 되는 바로 그런 직선이었고 그래서 그 y는 0과의 연립 방정식에서 교점의 개수는 결국 실근의 개수니까 실근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적용했고 판별식을 썼더니 0보다 크길래 그 말은 실근이 두 개니까 x축과의 교점도 두 개다. 이 지금 선생님 말한 이 논리적인 흐름이요. 머릿속에서 한 번에 그려져야 기계적인 풀이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좀 이 말 이해가 좀 되나요? 자,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요 함수 마찬가지 이 함수도 x축과의 교점을 따지는 문제예요. 근데 x축이라는 건 y는 0인 직선을 말하니까 이 x축과의 연립을 해주면 이렇게 만드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고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와 똑같으니까요. 실근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썼더니 x 개수가 짝수가 아니네요. 그럼 5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5에서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붙죠. 16을 빼니까는 9가 되겠네요. 9 이렇게요. 따라서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9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따라서 이 방정식은 실근이 두 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이 2차 함수도 x축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두 점에서 네, 맞죠? 자, 3번 마찬가지로 또 한번 해봅시다. x축과의 교점이니까 y는 0을 대입을 해주고 교점의 개수라는 건 결국 요 연립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실근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짝수죠. 뭐 짝수 판별식 b'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b'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4니까 4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몇 개예요? 그렇죠. 한 개가 중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근인 거고 중근이라는 건 교점이 몇 개예요? 그렇죠. 한 개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좋은 말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결국 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2차 함수는 그려보지 않아도 x축이랑 접하면서 그려지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4번. 예, 마찬가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따져볼 텐데 x축이라는 건 y가 0인 직선이니까 0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고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이 교점의 개수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실근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쓸 건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합시다. b' 얼마예요? 그렇죠. 2죠. 2제곱 마이너스의 a c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4 빼기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이거는 뭘 말할까요? 그렇죠.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실근이 없다는 소리니까 실근이 없다는 건 여기도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거죠. 즉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만나지 않는 거죠. 네. 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그래프를 예상해 보면 x축이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잖아요. 근데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봤네요. 그 아래 예제 1번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이번 문제도 뭐 특별한 건 없는 문제예요. 이참수가 주어져 있는데 상수항이 미지수네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참수가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K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겠느냐를 따지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을 따지는 문제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풀어보면 X축은 Y는 0이니까 0을 넣으면 6X 이렇게 되겠고, 자, X축과의 서로 다른 두 점, 즉 교점이 두 개니까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두 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교점의 실근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교점이 두 개니까 얘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도 두 개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쵸. 그 실근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절대 못 구해요. 왜냐면 이 K가 미지수라서 모르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인 건 확실한데 그 두 개가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실근이 두 개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에 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판별식을 이용할 수가 있죠. 판별식. 짝수니까 판별식에서 그 B'은 마이너스 3이니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고 계산하면 9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맞죠? 따라서 K를 넘기면 K는 9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요 이차함수는요, K 값이 9보다 작아야만이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좀 알겠나요? 그러니까는 아까 문제와 똑같은데 이제 살짝 이것만 바뀐 케이스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그 아래 문제 3번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됐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요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 뒤에 값은 k로 미지수가 주어져 있네요. 요 이차 함수가 x축과 두 점 아니면 접하는 그리고 만나지 않게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내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x축과의 교점 문제니까 결국 x축이라는 건 y는 0인 직선을 말했고 결국은 자,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k는 0인 바로 이런 연립 방정식을 생각해낼 수가 있고 이때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결국 두 점이는 두 점이라는 소리는 실근이 두 개고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이 한 개인 케이스고 만나지 않는다는 건 실근이 없으니까 결국은 허근인 케이스를 따지는 바로 판별식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써주면 짝수잖아요.
얘는 b 프라임 2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니까 4,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4 플러스 2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근데 이 값이 두 점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0보다 커야겠죠.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실근이 두 개니까. 따라서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오랜만에 풀면 4를 이동하면 2k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 이차함수는 서로 다른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접한다는 거. 우리가 판별식 구해냈으니까 판별식 이미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고. 뭐 이 판별식은 접하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요? 그렇죠. 중근, 실근이 한 개인 중근이 되겠네요. k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때는 x축이랑 접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이미 해놨으니까요. 이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0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k를 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이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겠네요. 자, 좀 이해가 되나요? 이걸 한번 그래프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따져보면 이거 우리가 그 꼭지 좀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빼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바꿔주면 제곱에 이런 거 연습 중학교 때 많이 했나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 이해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앞에 이놈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2가 붙어야 여기까지 나오고 근데 추가로 플러스 k를 써주면 요 식과 요 식은 좀 똑같은 식이 되죠. 그쵸? 따라서 꼭지점은 1,2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지금 안 보이죠? x축 써주고 꼭지점은 1이고 y 그 꼭지점 y좌표는 2 플러스 k라서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떻게 모양이 나올 것 같냐면 x제곱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충 이제 그냥 하나 찍어 볼게요. 여기를 그냥 2 플러스 k라고 하면 여기 꼭지점 여기 찍히면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겠죠. 이 참수가 이게 이렇게 하지만 이 k 값이